여러분, 필빠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돌아온 인물별 연대기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저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게 했던 인물이죠. 최종병기 캐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워킹데드에서 가장 많이 성장을 한 캐릭터가 캐롤이죠. 뭐 그래서 이야기할 거리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, 자, 어쨌든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I think I might have killed 18 people. 20. 자, 캐롤은요 릭 일행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죠. 뭐 이쯤 되면은 뭐 최종 병기인데, 사실 좀 시즌 초반부는 좀 미약했어요. 시즌 1을 보면은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가정폭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죠. 아마 뭐 워킹데드를 시즌 4나 5부터 봤던 분들은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안 갈 겁니다. 저도 지금 보니까 믿기질 않아요. 어쨌든 뭐 캐롤은 굉장히 유약했고 또 살아남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. 근데 모든 캐릭터가 변하는 데에는 모멘텀이 있기 마련이죠. 저는 이 캐릭터가 변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딸 소피아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즌2 1화에서 소피아는 실종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헛간에서 좀비로 발견하게 되죠.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이 소피아의 죽음이 캐롤이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먹는 계기가 됩니다. 뭐 이전까지만 해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제 캐롤은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. 그 결정적인 예가 시즌 3에 있죠. 시즌 3에서 캐롤은 헛셀에게 이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, 헛셀이 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좀 중상을 당하게 되죠. 그러면서 캐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나서기 시작합니다. 시즌 3 2화를 보면 캐롤이 글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야, 나 롤이 좀 있으면 출산인데 나 좀 연습해보고 싶다. 좀비 한 마리만 잡아주면 안 되겠냐, 이렇게 말하는데 글렌 막 기겁하죠. 뭐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.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캐롤 입장에서는 이게 리허설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그룹에 정말 도움이 될 거면 1%라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, 뭐 그런 거죠. 뭐 또 다른 장면이 있다면 시즌 4에서는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죠. 뭐 이것이 리지와 미카 자매의 비극의 시작이기도 한데,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 특집 멘탈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즌2까지 굉장히 유약했던 캐롤이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다, 사람이 점점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좀 너무 갔던 데도 있었어요. 선을 좀 넘었죠. 여러분들 시즌4에서 교도소에서 전염병이 돌 때 기억나시나요? 뭐 헛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사람들 낫게 해주겠다,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이 시체를 불태웠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하지만 이 수사반장 릭, 이분이 그래도 나름 경찰관 보안관 출신입니다. 절대로 포위방을 못 벗어나요. 수사반장 릭한테 걸려서 나중에는 뭐 그룹에서 이렇게 방출을 당하게 되죠. 이 장면이 뭐 착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별 뭐 이런 것처럼 그려졌는데,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. I could have pretended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. But I didn't.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죠. 캐롤이 옳은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틀린 행동을 한 건지,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, 일단은 뭐 캐롤을 놓고 보면은 캐롤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어요. 특히나 딸 소피아 같은 경우는 정말 잔인한 방식으로 잃어버렸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캐롤은 더 이상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,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자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선을 넘은 것 같은데, 뭐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었나? 라는 질문에는 저는 솔직히 좀 선뜻 대답을 못하겠네요. 자, 어쨌든 캐롤은 뭐 이렇게 쭉쭉 성장하기 시작하죠. 전투력에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가 시즌 5였습니다. 저는 시즌 5에서 1화, 이 에피소드를 정말 잊지 못합니다. 이때가 이제 릭 일행이 터미너스 일행에게 잡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였는데, 캐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전세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죠. 와,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바주카 쏘고 뭐 좀비 분장하고 또 뭐 백발백중 뭐 원샷 원킬입니다, 무조건.
이 에피소드에서 캐롤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혼자서 이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. 뭐 그러고 나서는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대딜의 석궁을 가지고 온다든지 굉장히 뭐 여유로운 모습도 보입니다. 진짜 내가 경의를 표한다. 내가 진짜 엄지를 번쩍 들 정도로 정말 멋졌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.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캐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왜냐면 이렇게 극적인 뭐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즌 1에서 캐롤이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요. 그러면서 시즌 1부터 이렇게 쭉쭉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런 점에서 또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이제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쭉쭉 성장하고 있던 캐롤에게도 뭐 시련의 시기라는 것이 찾아오죠. 바로 이제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캐릭터가 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캐롤이 이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좀 피로도는 점점 쌓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시즌 6 들어서 이렇게 폭발해버린 거죠. 자, 한 장면을 봅시다. 시즌 6 14화인데요. 릭그룹이 이제 내간의 아지트를 털러 갔다가 캐롤과 매기가 인질로 붙잡히게 되는데 뭐 역시 우리 캐롤 뭐 기지를 발휘해서 전세를 또 역전시켜버리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선뜻 이렇게 적군을 죽이지 못합니다. 오히려 뭐 망설이죠.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Might have killed 18 people. 20. Don't think about it. I can't stop. We're almost done. 그러니까 뭐 이거죠. 이때까지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런 거겠죠. 그러면서 이제 시즌 6 후반부에서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즌 7 지금 이제 킹덤 마을에서 우리 건모형과 함께 따뜻한 한때를 보내고 있죠. 지금 캐롤은 뭐 인간으로서 격동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살인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정당성을 찾았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뭐 우리가 알던 캐롤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즌 1부터 시즌 7까지 캐롤의 모든 것을 봤는데 역시나 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캐릭터인 만큼 이야기거리도 많았고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. 안녕!